한번 잘 보이겠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염기성 물질을 볼 건데요. 자, 왜 여기를 보여주겠지? 우리가 방금까지 산성을 봤다면 여러분 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기도 산과 마찬가지로 막 아레니우스, 브레인스테드, 로우리, 루이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걔네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2학년 돼서 하실 거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부르는 수용액에 들어가서 물의 도움을 받아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게 아레니우스 염기라는 거죠. 선생님이 언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학교는 수업할 때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실제로는 정의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OH-잖아. 얘랑 결합하고 있는 양이온 물질을 우리가 B+라고, 산성은 A-, 염기성은 B+라고 많이 말을 한단 말이야. 중화 반응할 때 또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수산화 이온과 양이온으로 나눠지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물에 들어갔을 때 100개 넣었는데 100개가 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 100개가 모두 어렵게 얘기하면 이온화가 돼. 그걸 우리가 강염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100개를 넣었는데 한 개밖에 이온화가 안 돼. 이런 애들을 약염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정도는요. 그러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강염기 먼저 보시면은요. 수산화, 바륨. 바륨은요 1번부터 20번 사이에 없어서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BA2+예요. 자, 그래서 얘는 물에 들어가면은 수산화 바륨 하나를 넣으면은 여기에 OH-가 2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이 2개 나와요. 얘들아,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 요렇게 하나 넣었는데 2개 나왔을 때 이가라고 불러서 이가 염기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진짜 많이 나오는 거는 두 번째, 수산화 나트륨이죠. 물에 들어가서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데 얘는 하나 나오니까 일가염기. 자, 수산화 칼륨은요. K+랑 OH-로 나눠집니다. 일가염기. 수산화 칼륨이랑 수산화 나트륨이 투톱이에요.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은요, 얘는 이가할 때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수산화 이온과 칼슘 이온으로 나눠지는 이가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강염기 기억해주세요. 수산화, 바륨, 나트륨, 칼륨, 칼슘. 바륨, 나트륨, 칼륨, 칼슘 4가지 여러분 하실 줄 아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약염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애들. 자, 수산화 마그네슘은요. MgOH 2개의 수산화 이온과 마그네슘으로 나눠지는 이가염기고요. 수산화 알루미늄, 여러분 산할 때는요 사실 인산이 삼가산이긴 한데 잘 안 나와가지고 수산화 알루미늄 삼가는 처음 보죠. 알루미늄은 Al3+ OH-니까요. 자, 3대 1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개를 넣었을 때 3개의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 삼가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알아둬야 돼. 여러분 지금 염기성 물질 중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는 근데 NH3잖아. 여기 OH가 어딨어? 그래서 얘는 사실 아레니우스라는 정의가 불가능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염기성 물질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셔요. 저번에 중간고사 때 들어간 두 학교도 다 가르쳤으니까 잘 기억을 해줍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요. 암모니아는 물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지금 수소 이온이 물에서 암모니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형성되고 OH-가 만들어지는 염기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아레니우스라고는 정의를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나온다. 근데 가끔씩 시비 털릴 수가 있단 말이야. 아레니우스도 아닌데 왜 내냐. 근데 내가 이걸 너무 넣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의 꼼수로 어떻게 하냐면 수산화 암모늄을 주세요. 수산화 암모늄은 뭐냐면 NH4OH인데 그럼 얘는 물에 들어가면은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염기 중에서는요 수산화, 마그네슘, 알루미늄도 알고 계셔야 하겠지만 요 암모니아 NH3
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수소 이온으로 여러분 2학년 되면은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암모니아를 수소 이온으로 산염기를 정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H 플러스를 받는 브레인스테드 로우리 염기인데 모르셔도 되고, 다만 염기성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가능한 안 보고 써주세요. 가능한 안 보고, 하지만 까먹었음 보고. 또 비가 오네. 자, 가볼까요? 자, 지금 강염기 중에서 누구 있었어? 수산화 바륨,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있었죠? 그래서 일가 염기에서는요, 일단 제일 많이 중화반응 문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수산화 나트륨. 얘들아, 이거 제가 다 쓰면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안 쓸 건데 나중에 좀 중요한 거 써줄게. 안 쓸 건데 다 AQ로스. AQ 상태 표시 필요해요. 여러분 서술형에서 가끔씩 상태 표시 하시려고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세요. 원래도 내 생각에 안 나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잠깐만. 내가 이제 손이 큰 편이 아닌데 6개를 이렇게 다 부서졌네. 6개를 억지덕지 잡으니까. 어머, 잠시만요. 망했다.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는 분필이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가면은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누고 수산화 칼륨도 있죠. KOH 얘도 문제에 나와. 그래서 사실 Na 플러스나 K 플러스나 이거는 별로 차이는 없죠. 그래서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가 염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수산화 바륨과 수산화 칼슘이 있었죠. BaOH2. 물에 들어가면은 바륨 이온과 두 개 이가 OH 마이너스로 나눠지게 되고요. 수산화 칼슘 CaOH2. 물에 들어가면은 칼슘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염기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받는다. 수산화 암모늄이랑 암모니아는 그냥 그렇다 칠게요. 똑같은 놈이라고 칠게요. 세 가지를 봤었는데요. 야, 미안하다. 일가 이가라고 했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가 써볼게요. 자, 이가 누가 있었냐면은요. 아니다. 일가를 안 배웠었지. 여기 이가 쓰면 되겠네. 3가를 밑에다 써놨네. 이가에 누가 있었냐면 수산화 마그네슘 있지. MgOH2. 자, 물에 들어가면은 마그네슘 이온과 두 개의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게 됩니다. 3가가 수산화 알륨이죠. AlOH3. 그래서 알륨인 Al3 플러스랑 3개의 OH 마이너스. 얘들아, 이걸 제가 저번에 해보니까 애들이 잘 못 쓰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시험까지는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온화 식도 쓰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레니우스가 염기가 아니었던 거 암모니아는 물에 들어가면은 암모늄 이온이 형성되고요. 이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염기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까지, 이런 염기성 물질까지 아마 거의 다 했어요. 보통 이제 곁다리로 한두 개 정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이건 100% 프린트 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니네 교과서가 너무 불친절해. 그래서 프린트 보면서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산 물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물의 도움으로 OH-를 내놓는
수산화래. 염기성 물질이 염기 물질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얘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어? 모두 갖고 있는 OH 마이너스 때문에 염기 물질의 공통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근데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산이 탄산이랑 염산이 다르듯이 우리 수산화 알루미늄이랑 수산화 나트륨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특이성은 함께 결합하는 양이온인 B 플러스에 의해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H-의 공통성이 그리고 같이 결합하는 양이온에 의해 특이성이 나타난다. 자, 맛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제3제, 수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제3제란 말이야. 우리 속 쓰릴 때 먹는 애. 여러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쓴맛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비누도 염기성이거든요. 너들 비누 드셔보세요. 쓴맛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염기성은 산성은 신맛, 염기성은 공통적으로 쓴맛이 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얘들아 우리가 지금 되게 제가 요즘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빠지거든요. 그럼 하수구에다가 뭐 붓냐면은 하수구 세정제 붓는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것도 염기성이야. 근데 그거 왜 붓겠어? 머리카락 녹이려고 붓는 거잖아. 머리카락이 여러분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도 마찬가지야. 방금 내가 비누도 염기성이라고 했었잖아. 겉부분에 있는 피부 단백질을 녹이기 위해서 있는 것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비누도 염기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중간 대비하면서 애들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비누를 열심히 씻으면은 피부가 날씬해지나요? 하는데 피부 아래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녹이는 성질은 이 염기성 물질이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니지. 산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뭐가 있냐면은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왜겠어? 양이온이랑 음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로 나눠지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강염기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면은 이온화가 많이 되니까 전류가 강하게 흐를 거고요. 그리고 약염기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갔을 때 이온화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시학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이미 니들 앞에서 썼으니까 안 써도 돼. 저는 다시 써드릴게요. 무무, 빨주, 노, 초, 팝. 무무, 빨주, 노, 초, 팝. 자,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라고 했었죠. 자, 염기성은 끝에 있는 놈이니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랑 만났을 때 빨간색,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와 만났을 때 빨주도 노란색, 그리고 BTB 용액이랑 떨어뜨렸을 때 파란색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다시 중요한 리트머스 종이에요. 우리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는요, 산성은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빨간색으로 바꾼다면은 염기는 반대겠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얘들아 그럼 이것도 짝꿍 실험이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를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질산칼륨, 전해질 역할이라고 했었죠. 질산칼륨으로 적실 거야. 얘들아 적셨다는 건 수용액이라는 거니까 질산칼륨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눠졌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다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릴 거예요. 수용액 상태니까 마찬가지로 물의 도움을 받아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눠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건전지 극연결하면은요, 마이너스 양이온, 나트륨 이온이랑 칼륨 이온은 마이너스극 쪽으로,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과 질산 이온은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얘들아 근데 염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OH-에 따라서 요 염기성 특징,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파란색, 이렇게 체크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실험은요 아마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문제까지는 안 나오는데 뭐 물어보냐면요, 일단은 당연히 이 리트머스 종이 색깔, 색변화, 이거는 이제 내가 염산이면은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NaOH,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했을 때는
여기가 푸른색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이제 각 극으로 이동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써야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다 해놨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극에선 양이온, 플러스 극에서는 은이온.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산성은 방금 그 실험까지 포괄해서 설명하는 거야. 산성 성질은 H 플러스가 나타내고 염기성은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에 의해 나타난다. 요게 진짜 제너럴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요즘 이런 문제들도 은근히 나오고 있는데 가끔씩 사실 이 근처는 아니고 강남권에서 또 닮아올 수도 있어. 이걸로 페이크를 쳐요. 어떻게 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똑같은 실험이에요. 전해질로 질산칼륨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리트머스 종이를 질산칼륨으로 적실 거고요. 중간에 나트륨이에요. 수산화 나트륨을 적신 실을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근데 방금 내가 질산칼륨에 적신 실이고 이거 리트머스 종이라고 말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이 줘. 근데 어차피 시험은 흑백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리트머스 종이가 아니라 페놀프탈레인을 적신, 이건 안 써도 돼.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을 힘들게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 페노프탈레인을 적신 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질산칼륨이랑 NOH 똑같이 떨어뜨리고. 얘들아, 그러면 이 실험에서는 어떻게 될지 볼게요. 리트머스 종이가 아니라 가운데 그냥 페놀프탈레인 수용액을 적신, 용액을 적신 물체를, 그러니까 종이를 깔았어.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Na 플러스, K 플러스랑 Na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할 거고요. 질산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지. 얘들아, 그럼 애들이 자꾸 염기성은 파란색, 국누리지 이렇게 하고 파란색으로 종이가 변한다고 생각해. 무무 빨이잖아. 이 실험에서는요, 종이가 수산화이온을 따라서 수산화이온 OH-랑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만났으니까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이렇게 비장하게 말하지? 싶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는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실험 보고 되게 많이 나오는 실험이고 애들이 보면 긴장을 풀어요. 근데 이거 보고 너무 긴장 풀지 마시고 리트머스 종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아는 그 실험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다른 고등학교에서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은 이게 더 너무한 것 같아. 질산칼륨을 안 쓰고 수산화칼슘을 쓴 거야. 수산화칼륨을 쓴 거야. 왜냐면 이것도 그 역할은 똑같이 하거든요. 전해질 역할은 똑같이 잘 해요. 질산칼륨이나 수산화칼륨이나 똑같이 그게 있거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냅둔 거냐면 염산. 아니다. 그냥 수산화나트륨. 얘들아, 이거는 뭐 리트머스 종이 써가지고 똑같이 OH- 따라서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가 파란색이 됐거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한 이온은 한 개이다. 그럼 애들이 자꾸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은 두 개였는데 하고 진짜 오지게 많이 틀렸어. 이 선수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문제를 잘 읽자. 자, 그래서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내가 다 말했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할게요. 요 정도 기억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강산이랑 약산, 강염기랑 약염기 구분하는 방법,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산 같은 경우는요, 물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잘 나오느냐, 전기 전도성과 금속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수소 기체의 양. 조금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탄산칼슘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CO2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으로도 물어보긴 하는데 잘 안 물어봐. 그냥 물어보는 꼬라지를 못 봐가지고 뺐어. 그리고 염기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가 방금 봤었던 탄산칼슘 반응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금속이랑 반응도 안 해요, 염기성 물질은. 그래서 약염기와 강염기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요 뭐밖에 없냐면은 요 전기 전도성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제가 써놨네요, 마침. 산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이 가능한 반면 염기는 강, 약염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전기 전도성 하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염기성 물질 한번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제산제. 사실 이거는 우리 그 중화 반응 좀 이따 볼 그
금방 바로 보겠다. 중화 반응을 이용한 거기도 해요. 수산화 마그네슘 우리 속 쓰릴 때가 염사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기성 물질로 중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빨래 비누는 NaOH, 수산화 나트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이용한 하수구 세정제 같은 경우는 수산화 나트륨 마찬가지로 사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pH랑 지시약 마지막으로 볼 건데 지시약 먼저 볼까요? 이미 했으니까. 자, 방금 이거 똑같이 또 우리 체크해주자. 무무빨주 노초파로 외우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무무빨 묻고 이게 뭐라고? 여러분은 용액 순서는 헷갈리면 안 돼. 페놀프 메틸 BTB 순서야. 페놀프 탈레인. 자, 그 다음에 빨주노는 메틸오렌지가 이제 들어서 메틸오렌지 그리고 노초파는 BTB. 여담이긴 한데 메틸오렌지가 사실 빨주노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방금도 내가 그랬잖아. 이거 어떤 학교에서는 주황색이라고 안 하고 노란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메틸오렌지보다는 BTB 용액이 산중염을 구분하는데 조금 더 잘 사용이 됩니다. 페놀포탈레인은 왜냐면 산성이랑 중성을 구분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얘네들 산중염 수소다. 산중 염산소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pH예요. 자, pH라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계속 저는 화학 전공이 심지어 아닌데 화학 들어가면은요. 요 수소이온 pH 계산을 시켜요. 미안하다. 확실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말한 건 화학 원 기준인데 내가 계정화하면 어떻게 생겨먹는지를 잘 몰라. 있겠지. 어쨌든 이렇게 pH라는 거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낸 건데요. 얘들아 이거 식 외우지 마. 나중에 할 거야. 식 외우지 말 건데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말씀드렸어.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수소이온 요게 농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지. 그럼 pH는 작아요. 그래서 산성은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긴 하지만 산성 성질이 클수록 산성 성질이 크다는 건 수소이온이 많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pH는 작아진다는 점. 여러분은 사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진짜 알면 돼. 근데 몇을 기준으로 산중염을 구분한다. 7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pH가 딱 측정값이 딱 7이야. 그럴 때는 중성입니다. 측정값이 7일 땐 중성인데 pH가 7보다 작아. pH 7보다 작으면은 걔가 내가 작으면 산이라고 했잖아. 산성. 막 마이너스 값 이런 거 있어요. 완전 생산성 강산. 그리고 pH가 7보다 크면은 염기성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중염 이렇게 사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아래는 제가 약간 불안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로그야. 내가 요즘 수학을 몰라서 요즘 고등 수학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요. 로그를 여러분이 배웠는지 그리고 애들이 너무 다르더라? 모르겠는데 10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H가 1 차이 나면은 수소이온 농도는 10배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야 근데 흐려서 내가 안 보인다. 자, pH가 2인 용액은 5인 용액이랑 비교했을 때 얘들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pH가 5라고 더 수소이온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작을수록 크다고 했지. 근데 pH가 3 차이 난다는 거는 10배 차이라고 했으니까 10의 3제곱 1000배 수소이온이 더 많다는 거야.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 차이 난다는 건 pH가 1 작아졌다는 건 수소이온이 10배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로그를 설명하기 좀 그렇잖아. 그냥 기억만 하면 돼. 그리고 pH가 2 작아졌다는 거는 10의 제곱 100배 수소이온이 많아졌고요. 3 차이가 났다는 거는 1000배. 그럼 반대로 얘들아 pH가 1 커졌다는 건 3에서 4가 됐다는 거는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됐다는 거야. 2 뺐다는 거 100분의 1배, 3 증가했다는 거는 1000분의 1배가 됐다. 그러니까 pH 한 개 차이, 1 차이는 우리 10배 차이라는 거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가 좀 하나도 없냐? pH가 8인 용액은 6인 얘들아 8인 게 6인 거보다 이거 숫자가 작으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더 작은 거잖아. 이 몇 배? 100분의 1배. 이렇게. 진짜 혹시 몰라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은 7을 기준으로 해서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그게 조금 더 중요해요. 넘어갈게요. 이거 왜 똑같은 게 또 나오지 했는데 제가 정리하고 있구나. 내가 만들어 놓고서 이게 뭐야 했었다. 자, 그래서 산염기 정의랑 그 다음에 특징 얘들을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베이스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중화 반응을 잘 하시거든요. 자, 산은 여러분 지금 물에 녹아를 애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무시를 하거든. 근데 애초에 물에 안 들어가면 있을 수 없는 전제라는 거 꼭 기억해서 해주세요. HCl이 기체 상태는 그냥 염화 수소라고 이제 분자야. 여러분이 아는 물에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소이온과 방금 배웠던 염화이온으로 나눠지는 염산이 된다는 점. 그래서 물에 녹아라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산, 황산, 아세산, 탄산, 질산, 수산나트륨, 소나칼륨, 수산화칼슘 얘네들 넣은 기준이 문제들 많이 나오는 거 중화반응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 산성, 염기가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 염기, 산은 또 얼마나 잘 이온화가 되냐에 따라서 얼마나 잘 수소이온과 음이온 그리고 얼마나 잘 수산화이온과 약이온으로 나눠지냐에 따라서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로 나눠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강산과 약산 같은 경우는 구분하는 방법이 얘네들 구분하는 방법이 전기전도성, 수용액에서의 전기전도성하고 금속과 결합했을 때 수소 기체 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강염기와 약염기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전기 전도성밖에 없었다는 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 다시 한번 쫘라락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아세트산, 식초잖아. 신맛이 나고요. 그리고 수용액에서 전류를 흐른다. 왜 이온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이온화된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 되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이온화랑 용해도 우리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우리 얘들아 석회수라고 해. 수산화칼슘 CaOH2.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요 물에 더럽게 안 녹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말을 해. 석회수는 물에 잘 안 녹는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에 잘 안 녹아? 이거 약염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들아 이거 강염기입니다. 방금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에 잘 안 녹는다는 거 석회수가 물에 잘 안 녹는다는 건 얘들아 무슨 소리냐면은요 석회수 고체 상태일 때 CaOH2 이렇게 석회수 분자들끼리는요 쓰고 말할게. 오늘 되게 저도 오랜만에 수업을 해서 멀티가 너무 안 돼요. 자, 석회수가 이거는 안 쪼개지자는 거야. 이거는 잘 안 쪼개져. 하지만 강염기예요. 무슨 소리야? 쪼개지고 나면은요 분자들끼리 쪼개지고 나면은 이렇게 칼슘이랑 수산화이온끼리 쪼개진다는 건 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용해도와 그리고 이온화도 완전히 다르고 그냥 완전히 독립적인 내용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에 전류 흐르고요.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중성은 빼긴 했는데 헷갈리면 써놔.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아이고. 응? 저도 오래 쉬다 와가지고 살짝 글씨가 안 써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리트머스 종이는요. 이제 산성 물질은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염기성은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그리고 연간해서 우리 방금 봤던 실험 이렇게 예쁘게 물어보지 않아요. 방금 실험이랑
같이 기억을 해주는데 요즘은 그 실험을 좀 옹졸하게 바꿔가지고요. 그냥 종이에다 리트머스 아닌 거야. 그냥 종이에다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려 놓고 OH- 따라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럼 니네들이 자꾸 문제 왜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OH- 파란색 국룰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변형되는 문제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이랑 탄산칼슘은 염기성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만 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금속과 반응할 때는 이렇게 지금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데 페이크보다 금속보다 반응성이 작은 애들은요. 금속보다 반응성이 작은 미안해 수소인데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구리, 수은, 은, 백금, 금과 만났을 때는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페이크 내요. 냈어 이번에 시험에 다른 학교들은 나왔던 페이크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라고 많이 말씀드린다고 했어. 탄산칼슘은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물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곁다리는 여기 어떤 산성 물질과 결합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그 식 하나하나를 조금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쓰게 하는 서술형이 나오니까 다른 학교는 서술형을 단답형처럼 내거든? 근데 니네들은 그냥 찐 서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pH 방금 말씀드렸죠? 7을 기준으로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은 염기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끊으면 참 좋은데 시간이 정말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중화 반응까지는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까지 설명하고 어려운 걸 하면 되겠다. 자, 보도록 합시다. 오늘 몰롱도는 제 생각이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들어가겠네요. 왜 3시간을 했는데 다른 애랑 좀 비슷하지? 자, 중화 반응 보도록 합시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 썼네? 자,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요.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성물질 산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냅다 만나. 그럼 어떻게 돼? 수소이온의 H+와 수산화이온의 OH- 염기성 물질의 OH-와 산성물질의 수소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산과 염기가 만나서 아레니우스 산과 아레니우스 염기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걸 빼고 말했죠. 염이란 건 뭐냐면은요. 다시 아래 있는 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HA 이건 완전 일반화한 거야. 자, 이렇게 산성물질은 물에 들어가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집니다. 염기성 물질은 물에 들어가서 수산화이온과 양이온으로 나눠져. 얘들아 그럼 방금 말했던 것처럼 H+랑 OH-가 만나서 물이 형성이 돼요. 야 그러면은 곁다리 놈들 있잖아. 아무 짓도 안 하는 애들 있잖아. 누구 있어? HA에 산성 물질에 음이온, BOH 염기성 물질에 양이온 얘네들이 만나서 형성하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성 물질의 양이온과 염기성 물질의 음이온이 만나서 형성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염은 구성하는 이온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금속의 반응할 때도 금속에 지금 구경근육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근데 물을 만드는 거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을 하는 건 여러분 화학 반응이란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 산성 물질에 있는 수소이온 무슨 맛 나? 신맛 나잖아. 정말 1차원적인 설명이긴 한데요. 그리고 염기성 물질에 OH- 수산화이온 쓴맛 나잖아. 근데 얘네들이 만나서 뭐 됐대? 물 됐대. 물에서 무슨 맛 나니? 물맛 나겠지. 여러분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물질의 성질이 아예 달라지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색깔, 냄새, 그리고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H+랑 OH-가 만나서 아예 다른 놈을 이뤄낸 이런 걸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알자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와 B+ 얘네들은요 화학 반응 안 합니다. 실제로 물에서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그냥 동동동동 떠다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염을 구성하는 이온은 일반적으로 구경권 이온인데 이거는 사실 내가 못 봐서 근데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 앙금 알지? 여러분 중2 1단원에서 배우셨을 텐데 가끔씩 여기 있는 구경꾼 이온이 만나가지고 앙금이라는 걸 만날 때가 있어. 앙금이 뭐냐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만났는데 너무 서로 디스타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물에 녹지 않는 엄청 단단한 덩어리, 탄산칼슘 생각하면 돼. 덩어리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염을 구성하는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라고 안 하긴 해요. 단 염이 앙금일 경우, 나온 꼬라지 못 봤어요. 앙금일 경우 구경꾼 이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인공은 항상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H2O가요. 얘들아, 지금 이온이 4종류가 나오잖아. 근데 갑자기 물이 나와? 물이 제일 뜨거워, 이 중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요, 물이 발생했을 때, 물이 만들어졌을 때 열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물 때문에 물이 제일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H 플러스랑 OH 만들었었는데 지금 결합했는데 갑자기 불꽃이 딱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하고요. 이건 우리가 차차 이야기를 할 건데 생성된 물 분자수에 비례한다. 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형성되는 중화열 미안해요. 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화 반응은요. 지금 내가 H 막 아세트산 이런 거 넣으면 다 쪼개지지가 않잖아요. 100% 이온화되는 강산과 감염기 물질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자이온 반응식만 따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항상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딱 맞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중화 반응 문제는 뭐가 항상 딜레마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안 맞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이온이 7개 있고 수산화이온이 5개 있어. 얘들아, 그러면은 김밥이라고 생각해 볼게. 김이랑 밥을 싸가지고 김밥을 만들 거야. 근데 김 7개이고 밥 5개 있으면 김밥 5개밖에 못 만들잖아. 그럼 김 2개 남잖아. 요렇게 지금 내가 넣어준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많으면은요, 김만 남은 상황, 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김 7개 가져오고 밥 7개 가져왔어. 그러면 예쁘게 김밥 7개 만들고 아무것도 안 남겠지. 이 상태가 중성. 그리고 중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지점을요, 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중화점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내가 김 7개 가져왔는데 밥 9개 만들었어. 그러면은 김밥 7개 만들고 밥이 또 2개가, 밥 2개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밥 2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산화이온이 더 많은 경우에는 염기성 물질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오래 걸리니까 우리 10분 쉬었다가 마저 한번 볼게요. 12시에 딱 시작할게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늦는 게 그거